경찰이 숨진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용담호 용평대교에서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도 4년 넘게 방치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임실군이 합의한 옥정호 개발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근거인 용역보고서의 부실 논란까지 이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북을 금융산업과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관계 법안의 국회 통과가 새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숨진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와 동거녀 이모 씨에 대해서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밥을 잘 안 먹어 동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고 씨가 준희 양을 폭행했다는데 이때 휘두른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는 지난해 3월 딸의 복숭아뼈를 세게 그리고 수차례 밟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아 동거녀 이모 씨를 힘들게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준희 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는데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부와 동거녀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희 양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매우 허약해진 상태였다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드러난 갈비뼈 골절도 폭행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만으로 학대치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학대로 준희 양이 숨졌다는 게 입증되면 이들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는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현장 검증을 거쳐 모레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용담호 교각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의 관리사무소는 이런 결함을 발견하고도 4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용담호를 가로지르는 용평대교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 남원사무소는 지난 2013년 10월 이 교각에서 상태평가 D등급의 중대결함 82건을 발견했습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당시 남원사무소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도 4년 넘게 문제를 묵인,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대결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 안에 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을 어겼습니다. 컴퓨터 오염을 최소화시키려고 갈수록 기다리다 보니까 법령 내지는 없으면 그렇게 말해요. 전주사무소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주사무소는 지난 2015년 10월 말 김제시 만경읍 내주교차로 교각 슬래브의 파손을 발견하고도 2년 넘게 보수공사는커녕 원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사무소는 공사비 산정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2016년 완주군 소양면 해월 1교와 2교 통수단면 개선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해 모두 3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십 번의 설정부가 설계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장 여건이라는 게 설계 현장 여건하고 틀려진 거죠. 국토부는 남원사무소에 용평대교의 보수공사를 즉각 시작하고 관련자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주사무소에는 김제시 교각 파손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경고 처분하고 늘어난 완주 통수단면 공사비 전액 삭감과 설계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관리사무소들의 방만한 관리감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2016년 도지사와 정읍시장 그리고 임실군수가 합의한 옥정호 개발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 구성원인 정읍의 시민대책위가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개발을 반대하며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옥정호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옥정호의 수변 개발을 즉시 추진하되 임실의 수상레저 개발로 갈등이 큰 수면 이용의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 결과를 도출하자는 겁니다. 수상레저단지의 찬반을 따질 민관 협의체는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정읍목세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민간단체가 민관 협의체 참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 개발로 12만 정읍 시민들의 식수원인 옥정호가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일상적으로 띄울 수 있는 수상 레저 단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는 식수 안정성을 너무 크게 해치는 문제이고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정읍 위원을 참가자 명단에 포함해 절차상 하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해서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1차, 2차 회의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당시 과반수를 넘겨 회의에 문제가 없다며 참여를 권고합니다. 바깥에서만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셔서 민간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옥정호물을 마시지 않는 임실과 전라북도는 수상레저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꿈꾸지만 정읍 시민들은 옥정호가 식수원이라며 개발을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힘겹게 중재를 이끈 옥정호 개발이 정읍의 반발에 부딪혀 위기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근거를 제시한 용역 보고서 부실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칠보발전 취수구는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반면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예정부지와 6km가량 떨어진 우남 취수구가 17년 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겁니다. 정읍시민대책위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실마리를 제공한 용역 보고서에 부실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5년 7월에 발간된 용역 보고서는 정읍시민들의 주된 취수원을 칠보발전 취수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칠보발전 취수구는 물 조절을 이유로 겨울철이나 농사철에 용수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시민대책위는 365일 통수가 불가능한 칠보발전 취수구를 주 취수원으로 규정한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365일 통수가 가능한 우남 취수구를 주 취수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남 취수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6km가량 떨어진 임실의 수상 레저단지는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옥정호 우남 취수구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수상 레저 단지는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전라북도는 용역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99년도 용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도 그 주취수원을 칠보 취수구로 해서 용역을 했고 거기에 따른 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취수원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정읍의 시민대책위는 전라북도가 수상 레저단지를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이래저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청소 영역 노동자 1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처음입니다. 고용 불안과 차별에서 벗어나게 된 청소 노동자들은 모처럼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째 전북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강명란 씨. 용역업체가 중간에 낀 간접 고용이다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회사 소속이었다가 잠시 1년 지나면 또 다른 회사. 이게 그냥 뿌리가 없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부초 같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전북대가 학교 내 청소 용역 노동자 1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내 청소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북대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고용 불안을 떨쳐낸 전북대 청소 노동자들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학 직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남몰래 느껴왔던
정규직과의 차별도 사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 개인 이름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를 가도 뭐 여사님 무슨 여사님 뭐 이제 직원으로 제대로 호칭을 해주시겠죠. 그거부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청소 노동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전북대는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65세까지 정년 보장과 맞춤형 복지, 해외 연수 참여, 교내 각종 포상 등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한 식구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우리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차별을 받지 않는 동등한 지위와 또 동등한 권한과 또 대등한 그런 복지 실현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기 근속자의 경우 임금이 약간 줄어들기도 해 고용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무술년 새해 전북의 주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산업과 탄소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를 전망해 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주에 옮겨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와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 첫 단추는 수백조 원의 기금을 굴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전주에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새해 들어 설립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설립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전북이 선도하는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육성 정책을 총괄할 정부 기관인 탄소진흥원 설립 법안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탄소진흥원은 전주의 탄소 전용 산단이 완공되는 때에 맞춰 전주에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북이 명실공히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탄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다는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라든가 비전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진흥원이 생기면 그 국가 차원에서 탄소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평. 전북의 미래 성장 산업인 금융과 탄소 산업,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관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 입지자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완주 등 8개 군의 군수 입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은 민주당에서 현역인 박성일 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김영 변호사와 유이태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완주군 의장과 구경석 고산조합장의 거취도 관심인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박재환 도의원, 무소속에서는 이동진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자문위원장이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민주당에서는 박우정 현 군수에게 장명식 도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국민의당은 유기상 전 전라북도 기획실장과 정원환 국화축제위원장의 경쟁 구도입니다. 부안군은 무소속 김종규 군수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권익현 전 도의원과 김성수 전 부안군 의장, 김인수 전 정세균 국회의장 특보와 김진태 부안 수협장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경민 미래 부안연구회장, 이병학 전 부안군수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임실군도 무소속 신민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김학관 전 임실군 의장, 박기봉 전 남원 부시장, 또 전상두 임실축협장과 한병락 전 뉴욕 부총영사가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진명 전 도의원과 김한기 전 임실군 의원, 한인수 전 도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민주당 황숙주 군수가 3선에 나서는 가운데 강인영 전 순창군수, 장종일 전 효사랑병원 이사장, 최기환 전 순정축협장이 활동 중이고 국민의당에서 양영수 전 군의장과 홍승채 전 서울시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양로 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김현철 도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주군은 민주당 황정수 군수에게 백경태 도의원이 도전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이혜연 군의원과 황인호 전 구천동 농협장이 뛰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최용득 군수가 건강 문제로 불출마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자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성빈 도의원, 오재만 군의원, 이영숙 최용득 군수 부인, 장영수 전 도의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권건주 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장, 권광열 전 장수 군의원, 박용근 전 도의원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전 장수농협조합장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학교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 명령과 서남학원 해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교육부는 본안소송에서 폐쇄 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폐쇄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수협의회가 오늘 신년 인사회를 열고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은 올해 전북 발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경제계는 새만금 사업과 탄소산업 등 지역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열린 제14회 전북경제대상에서는 전주페이퍼가 대상을 받았고 호남고속 김택수 회장은 경영인상, 회미리식품 전주공장은 기업상의